코리아 브로스컵 챔피언십 2위 MI 커피의 김승백 선수. 2등 해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그 맛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자, 우리가 대회에서 커피를 만들 때는 한 잔 레시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점수 포인트를 좀 높게 잡으시는지 아, 팁을 좀 말씀해 주시죠. 팁은 자, 아주 쉬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로서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요, 아주 반가운 얼굴이 와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구독자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네. 혹시 모르니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코리아 브로스컵 챔피언 브링 레시피 도감의 저자 바리스타 김승백입니다. 이렇게 챔프 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흥미로워할 재미있는 브루잉 커피 컨텐츠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촬영 날 기준으로 우리 이틀 전에 만났죠. 네, 이틀 전에 만났죠. 야, 이틀 전에 사실 제가 파주에서 파주에서 또 코리아 브로스컵 챔피언십에서 안타깝지만 우리 2등. 하지만 너무너무 잘한 너무 감사한 2등! 너무너무 감사한 2등. 2등 해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약간 좀 울먹울먹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김승백 바리스타를 왜 모셨냐? 왜 모셨냐면 이번 2025 코리아 브로스컵 챔피언십을 좀 리뷰해 보면 너무 좋죠. 네, 어떨까 해서 우리 실제 이번에 그렇죠. 준우승 아주 음. 멋진 기록이죠. 너무 감사한 네, 기록이죠. 너무 감사한 그런 맞아요. 2위를 했던 우리 김승백 챔프님 모시고 그 본격적인 2025 코리아 브로스컵 챔피언십 리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다 보시면 브로스컵에 대한 감도 잡으시고 점수 따는 포인트도 잡으시고 다 알려주시나요? 다 알려주시지. 이야. 강민서가 불렀는데.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케맥스의 노하우도 대방출. 좋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혹시나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브로스컵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브로스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브로스컵은 아주 쉽게 핸드 드립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 드립 대회인데 요즘에는 핸드 드립이라는 말보다 브루잉이라는 말이 더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브루잉을 하는 대회를 브로스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회는 되게 특이한 게 국내에 있는 많은 브루잉 대회와 다르게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뽑힌 선수는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월드 커피 챔피언십에 월드 브로스컵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월드 브로스컵에 참가해서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이 될 수 있어요. 그 챔피언십에 나가는 선수를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겠습니다. 여기에서 브로스컵의 가장 큰 핵심은 그런 자동 기계, 우리 그쵸. 흔히 말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이런 자동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수동 추출하는, 즉 전력이 들어오는데 물을 데우는데 정도의 전력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 장비 없이 손으로 직접 추출해야 되는 그 대회가 네, 그 브로스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대회 준비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이 대회 준비는 대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이 대회라는 것은 룰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이 대회는 두 개의 라운드가 있습니다. 오픈 서비스와 의무 서비스. 자, 이게 약간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오픈 서비스는 선수가 준비한 커피로 10분 동안 내가 이 커피를 소비자에게,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내가 준비한 도구로 커피 3잔을 제공하는 거고요. 의무 서비스는 주최 측에서 준 원두를 갖고 도구를 자유롭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없이 심사위원이 앞에 없는 상태로 3잔을 만들어서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받는 게 의무 서비스입니다. 이 두 개의 라운드에서 높은 성적을 잡아야 그렇죠. 결승 라운드를 갈 수 있고요. 이 결승 라운드에서는 오픈 서비스를 한 번 더 해서 아까 했던 의무 서비스 점수랑 합쳐서 최후의 성적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대회 준비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반반하죠. 반반. 반반? 반반. 오픈 반, 의무 반? 그렇죠. 어... 정확히 반반해야 돼.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오픈 서비스는 본인이 어쨌든 커피를 구해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이번에 그 사실 한 분이 그 결석 실제로 나오지는 않아서 총 59분, 59명이 총 예선을 전부 다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60명의 선수들 걸 옆에서 보면서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하세요, 기록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음. 싱글이 49분. 49분 싱글이라고 하는 건 네네. 이제 하나의 원두만 사용을 한 거. 그쵸. 그다음에 이제 블렌딩 커피가 10분. 블렌딩이 꽤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싱글 중에서도 파나마 싱글을 사용하신 분이 30분. 압도적이다. 콜롬비아 싱글을 사용하신 분이 11분. 준우승이다. 이렇게 콩을 선택하는 것부터 사실 그 연습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기의 시작이 빈 선택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네. 우리 챔프님께서는 그 빈 선택의 과정을 좀 어떻게 하셔서 점수 포인트를 좀 높게 잡으시는지 팁을 좀 말씀해 주시죠. 팁은 아주 쉬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커피를 찾으면 돼요.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조금 더 집요하게, 조금 더 룰에 입각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선택하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장난이고요. 그런 커피는 사실 네.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 숨어 있어요. 어떤 의미죠? 지금 우리 강민서 바리스타님이 말한 딱 그 포인트의 커피는 커핑을 좀 하러 다녀야 돼요. 비즈니스 커핑이나 어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커핑을 좀 많이 네. 다녀야. 그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커피를 갖고 와요. 그 커피는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커피 헌터들이 네.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커피 헌터들이 갖고 오고 그런 커핑을 꼭 열어요. 네. 팔아야 하니까. 팔아야 되니까. 어. 근데 그런 채널이 SNS를 통해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SNS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면서 어디서 몸 커핑을 한다, 목 컴핑을 한다 그러면 사실 시간과 나의 열정을 들여서 가는 게 좋죠. 근데 가서 직접 맛을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커피 중에 제일 좋다. 일단 여기서 골라야 자신 있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어요. 하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말 환상적인 커피 맞아요. 맛이 일단 맞아요. 자신 있어야. 그렇죠. 나한테. 음. 중요한 건 나한테.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커피 구매하면서 커피를 구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게 비싼 거거든요. 그냥 비싼 거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렇죠. 비싸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로스팅을 해서 맛을 봐서 내가 추출해서 내 추출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로스팅 프로파일을 잡아야 되는데 양이 너무 없으면 소량 들어오는 경우도 너무 많죠. 소량이면 또 못 해보고 끝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요즘에 링크라고 더 소형 로스터기가 있어서 있죠. 네.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 링크를 좀 써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링크를 충분히 써본 상태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내가 그냥 비싸서 사면 대회를 준비하면서 현자 타임이 올 수 있다. 자, 그럼 요약하자면 그 좋은 생두를 고르는 게 우리 연습 단계 첫 시작인데 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선택을 하는 게 일단 맞아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콜롬비아든 파나마든 품종이 게이샤든 버번이든 핑크 버번이든 상관없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좋은 커피는요 사실 저도 매년 바뀌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엔 달라요. 파나마 지금 잔승농장만 내추럴 계속 쓰고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정성이 없는데요? 이유가 있어. 그 맛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좋은 커피가 가서 맛봤는데 공교롭게 다 거기였다. 파나마다. 파나마다. 콜롬비아가 있었기도 했지만 나한테는 뭐가 좋다? 파나마다. 그건 김승백 바리스타한테 한에서죠 사실은. 그렇죠, 좋은 거죠. 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파나마만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전 대답은 늘 내가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60여 명의 선수들 중에 우리 블렌딩을 포함하면 파나마의 선택이 36분이었거든요. 네네. 절반 이상이 사실 선택을 했다는 건 네. 이미 이 대회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이 대회에서 그 파나마가 가지고 있는 향미적인 특징들이 잘 들어맞다. 파나마라고 한정하기에는 네. 그건 약간 아쉽고 왜냐하면 콜롬비아도 있고 그렇죠.
다른 생산지도 있기 음.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회는 향미가 명확한 게 좋아요. 향미가 명확한 거. 명확한 거. 그러면 네. 이제 다시 연습으로 넘어와서 음. 평상시에 충분히 레시피를 잡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제가 그 대회 리뷰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한 300장 가까이를 썼다고. 그쵸. 이게 네. 레시피 잡는 거에 음. 사실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 수를 말하는 거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는 네네네.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루틴이 커피 어떻게 내리지? 일어나서. 네네. 어떻게 내려야 이 커피를 이 커피답게 전달하지? 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 커피를 이 커피답게 커피답게. 이 커피의 느낌을 어떻게 그대로 전달하지가 되게 음. 중요한 거라서 이제 커피가 정해지면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되게 중요한 거, 요거 되게 꿀팁이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대회에서 커피를 만들 때는 한 잔 레시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대회는 3잔을 동시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 의미에서. 그 의미에서 네네네. 내가 이 3잔을 루틴으로 만들 때 이 3잔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루틴까지 설계된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아,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다달아서 깨닫게 되는 거지. 보통은 대회를 처음 나오거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한 잔 내리기도 좀 어려우니까 한 잔만 내리다가 대회에 다달아서 3잔을 내리려다 보니 꼬이는구나. 3잔 내리다가 꼬이고 아, 섞이고 연습량이 좀 부족해지고. 기술도 일관되지 않고 요때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워진다. 어쨌든 또 케맥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케맥스를 좀 다시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은 케맥스 장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는 합니다만 네. 매번 이렇게 대회로 나오기 때문에 꼭 이 기물이 아니라 다른 기물로서도 분명히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왜 다시 케맥스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사실 다른 기물을 쓰려고 했고 그런 챌린지는 매년마다 있었어요. 아, 생각은.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드리퍼 되게 많아요. 또 이것도 준비하시면서 엄청나게 그쵸. 많은 것들을 또 써보셨을 텐데. 같은 게 3개씩 있어요. 막. 아하. 다른 드리퍼를 사용하려고 시도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건데 결국은 선택하는 건 케맥스예요. 이유가 있나요? 제일 좋아요. 아,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커피 향미에 있어서 가장 잘 적합한 도구시구나, 이게. 일단은 아. 그렇게 말하면 너무 멋있고 좋은데 네. 이게 제가 제일 편해요. 제 수많은 대회에 함께 했기 때문에 마치 제 분신 같은 이 도구와 함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 앞에 좀 낯선 분이 계셔도 맛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정서적 교감이 이 도구랑 있어요. 되게 웃기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케맥스에서 뭐 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 케맥스가 제일 좋다. 케맥스가 가장 좋다.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케맥스 전용 필터가 아니라 시바리스트라고 하는 네네. 다른 필터를 사용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 필터인데 네. 이게 기존 필터. 그렇죠. 자, 이렇게 들고 오시면 음. 자, 지금 강민서 바리스타님이 꺼내시는 거는 이 케맥스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필터고요. 네. 자, 이거는 이 스페인의 시바리스트사라고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시바리스트 필터는 이 종이에 이 재질이 다른 거예요. 네. 종이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네. 식물이죠. 네. 자, 요 식물을 이 시바리스트사는 에콰도르산 식물로만 만들어요. 아바카 식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페셜티 커피 같은 거죠. 언제나 뭔가 재료도 일관적이고 되게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를 쓰면 투수성이 되게 좋아요. 투수성. 물이 조금 더? 통과하는 성질. 아, 네. 이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에 물이 통과하는 성질이 이 기존 필터보다 되게 좋아서 추출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군요. 요즘에 되게 잘 만들어진 스페셜티 커피들은 라이트 로스팅으로 커피가 됐고 라이트 로스팅으로 커피가 됐다는 건 벌써 산미도 좋고 향미도 명확하고 이런 걸 전달하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서 그렇죠. 이런 걸 여과 없이 전하려면 내가 분쇄를 곱게 해서 속도가 빠른 게 좋거든요. 네. 그땐 요걸 좀 써줘야 돼. 자, 무튼 그래서 일반 전용 필터보다는 지금 시바리스트에서 나온 이 아바카 식물로 만든 필터를 사용하셨다.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국내 유통이 안 된다면서요? 네, 이 케맥스 전용 필터는 국내에 팔지 않습니다. 이게 케맥스 전용 필터인데 네. 엄청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여러분 보시면 네.
커피 좋아하시면 꼭 시바리스를 한번 써보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강추. 여기서 보면은 기존에 제가 쓰던 케맥스 필터는 이렇게 사이드에 날개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필터가 딱 걸치면 제가 필터를 접어서 뺄 때 추출 다 마치고 필터를 접어서 뺄 때 이렇게 접어서 빼면 됐었거든요. 네. 손잡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이 시바리스트에서 나온 케맥스 필터는 손잡이가 없어요. 아. 얘를 잡아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못 놓쳐서 내가 약간 삐끄덕거리면 필터를 거둘 때 물이 새죠. 네. 이제 그 타이밍 연습 때문에 이제 꼭 이걸로만 연습을 했어요. 자, 아무튼 이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대회를 치를 수 있다. 이 정도 열정 있으면 2등 한다. 2등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김승백 챔프님께서 시연의 주제로 가지고 왔던 게 향미의 명확한 전달. 맞아요. 명확한 그래서, 향미. 네, 그래서 나는 제가 이번에 전체 선수들의 시연을 보면서 참 많이 성숙해졌다. 네. 그리고 되게 시연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모든 선수분들이 음. 나는 이 커피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음. 그냥 맛있어서라기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향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난 이러이러한 주제와 철학을 가지고 바리스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가 느껴져서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승백 바리스타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쫙 그 컨셉을 명확한 향미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거는 저는 저희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 반하는 경우, 빠져드는 경우는 향미를 명확하게 느꼈을 때 커피에서 어떻게 과일 같은 맛이 나지? 어떻게 꽃 같은 향기가 나지? 그리고 우리가 더 놀라고 더 빠져드는 건 그 과일 같은 맛이 과일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복숭아로 명확해질 때, 그 꽃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자스민으로 명확해질 때 더더욱더 그 커피의 매력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매력에 빠지고 소비자를 더 우리 시장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끔 하려면 명확한 향미를 전달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스페셜티 커피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가치를 경험할 때 소비자는 스페셜티 커피를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컨셉의 주제를 명확한 명확한 향미의 전달. 그렇죠. 이 레시피로 만든 이 커피를 여러분들은 명확한 향미를 아로마,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애시디티, 스위니스, 마우스필까지 느끼시게 될 거며 그 명확한 향미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잔으로 먹으면 이 림이 얇고 깊기 때문에 코와 입으로 향기와 맛이 집중돼서 명확한 향미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완벽하게 주제가 일맥상통하네요. 일맥상통하게. 그럼 이제 대회의 좀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대회를 준비하면서 와 이건 나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건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좀 힘들었던 경험. 손에 꼽을 만큼 힘든 거는 혼자 말하는 연습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를 때. 내가 지금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맞아요. 인원이 없을 때 맞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늘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제 핸드폰으로 늘 찍어 놓는데 보통 선수분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카메라를 보고 네. 하는 거랑 사람을 보고 하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사람이 한 명 있을 때, 두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 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전달되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내 맞아요. 목소리가 전달되는 거 이런 게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하는 게 조금은 힘들었던 거. 자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건 그 선수분들이 가지고 오는 콩의 경향성이 이전에는 굉장히 다소좀 펑키한 커피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네네. 대체적으로는 클래식한 느낌의 커피들을 조금 많이 갖고 온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렇게 좀 클래식한 커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뭐 이건 너무나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펑키한 커피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질리는구나. 질렸어요. 근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여러분.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잘 네. 들어봐요. 저만 먹었겠어요? 맞아요. 같이 먹었잖아. 심사위원들도 스페셜티 커피 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 흐름이라는 게 패러다임이라는 게 제가 그럼 펑키한 커피가 막 밀려왔을 때
야 요즘에 뭐가 제일 맛있지 하고 막 먹다가 네. 다 같이 먹다가 다 같이 물리고 그게 약간 유행이다. 음. 근데 이번에 좀 그런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파나마에서 네. 파나마 그 게이샤를 생산하는 농부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나마 게이샤는 그런 게이샤 클래식 게이샤들이 좀 보존되어야 하는 입장인 그런 어떤 조합 같은 거죠. 네. 펑키한 것들이 오면 파나마 게이샤의 자연스러운 그런 맛들이 좀 불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제가 본 그 기사는 우리 파나마 그 농부 연합은 유니온은 그 펑키한 커피를 지향. 지향하겠다. 네네네. 지향하겠다는 걸 봤고 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나 월드 브러스컵 챔피언십이나 그 세계 커피 대회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가양 커피는 어찌 보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건 있죠. 이 가양 시장이 들어오면서 요거를 의미가 없어졌죠.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농부가 이 생산을 위해 그 때로와 관리 얼마나 힘듭니까? 마이크로 라시인데 그 때로와 관리를 위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높은 데서 수확하는 것도 힘들어 위험한데 갖고 내려와야 돼. 그거를 또 워시드든 내추럴이든 깔끔하게 처리해야 돼. 이런 게 없이 그냥 뭔가 가양을 통해 아주 손쉽게 해결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약간 지양하는 그런 트렌드가 진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온 것 같다. 그래서 내추럴을 선택하게 되셨다. 자연스럽게 사실 그렇게 되게 멋있게 그래서 저는 또 국가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스페셜티 내추럴을- 커피의 롤 모델로서, 저는 롤 모델로서 선구자로서. 저는 선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추럴을 선택했습니다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서 내가 커피에 물렸다. 그런 게 이제 좀 물리더라. 내추럴이 짱맛이었다. 내추럴이 개짱맛이었다. 개짱맛이었다. 후보에 워시드도 있었다. 좋다. 근데 내추럴이 아무래도 맛있었다. 혹시 오늘 그 커피 마실 수 있습니까? 갖고 왔죠. 자, 요게 이틀 전에 결승전에 갔던 바로 그 커피. 이야. 딱 60g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 실제 추출을 하면서 네. 영상을 조금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